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아직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죠. 3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세가 나와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현재는 아무래도 지수 영향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21선, 21선을 맞고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더 점차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다. 특히나 항체 치료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세는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수급이 현재는 별로 유입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반드시 주가의 저평가를 알고 순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현대차,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19만 1,500원까지 슈팅이 나오다가 자, 지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음, 코스피가 마이너스 1.28%, 코스닥이 마이너스 2.32. 오랜만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봐왔던 현대차의 저평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삭죽기하고 더 모아가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주는 삼각형과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는 이런 어떤 패턴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잠시의 조정 이후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상단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 종목을 보면요. 장중에 6.75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중심선을 맞고 현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중요한 기로는 바로 51선, 51선이 이런 어떤 중심선이 되겠지만 뭐 살짝 뭐 하향 이탈해도 금방 오히려 더 이러한 구간에서는 트레이더가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많다. 특히나 두산중공업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그 부채에 대한 부분이 100%대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좋은 기업으로서의 변모 그런 어떤 변화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어, 저평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을 보면요. 자, LG화학 이전에 이러한 어떤 51선의 돌파 이때 좀 더 크게 갔어야 되는데 이때가 좀 아쉽네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음봉에 대한 부분이 살짝 눌려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현재 구간에서 이중 바닥을 찍고 자, 이중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터닝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좋은 기업에 대해서 항상 지수의 뭐 하락이 올 때 오히려 더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지 공포 매도를 해서는 절대로 이 시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보면 삼성생명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가격선의 회복이 반드시 나타나 준다. 결국에는 이 75,900원 선 돌파해 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음. 다만 시장 상황에서의 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한 영향은 잠시뿐인 그런 어떤 부분이고 항상 물건이 저렴할 때 우리가 서로 사려고 하는데 주식은 저렴할 때 서로 안 사려고 합니다. 보면 오히려 더 삼성생명에 대해서 모아가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카카오 종목을 보면요. 카카오가 자 42만 500원을 찍고 하락세가 일정 부분 나왔지만 바로 51선. 자, 이런 어떤 51선 라인선에서 다시 재반등, 이런 부분에서 재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카카오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앞으로 있고, 또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뭐 누워서 정말 누워서 비즈니스 모델이 누워서 그냥 식은죽 먹기라고 굉장히 뭐 영업이익에 대한 호조세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는 좀 멀리 보면서 투자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종목이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수가 오랜만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요런 어떤 저점 반등에 대한 부분, 저점 이후 상승을 보였는데, 야, 이게 좀 조정이 올 때가 됐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건 정확히 좀 알기가 쉽진 않지만, 요런 부분에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이러한 어떤 조정이 올 때 오히려 더 포트폴리오 교체, 좋은 종목에 대해서 담는 그러한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면 2330포인트, 2300포인트 이런 부분 다시 회복해 줄 때는 자 2400선, 2400선과 상단에 대한 부분, 2460포인트, 요런 어떤 포인트로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죠, 보면. 오히려 더 이런 어떤 하락세를 사용해서 오히려 더 좀 위기를 찬스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봉과 다시 봉, 하락 이후 재차 이런 어떤 조정폭은 그렇게 큰 조정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하단선에서 보면 윗선에서의 이런 어떤 가격선과 반등이 나타나주면 이런 가격선과 윗선의 가격선 이런 어떤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자 항상 궁지에 몰릴 때마다 머리를 차갑게 하고 시장이 조금 내려올 때마다 머리를 차갑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을 진정시켜야 그곳에서의 그 바겐세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궁지에 몰릴 때마다 공품 매도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찾아야 되겠고 특히나 시장에서의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 위주로 이 피터 리치가 말했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이게 반복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참 이게 재밌어요 보면 반복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는 어떤 사업의 환경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업 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주식을 매입을 하면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도적인 기업을 매입하면 성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피터 리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악화되고 기업에서 한동안 소외를 많이 받은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좀 담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대지 앞에 진주를 던져지지 않는다고 해요. 자신이 어떤 그런 어떤 좋은 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양한 찬스에 대해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다양한 변수를 막 생각을 하고 호기심을 촉수를 뻗치고 그 다음에 꾸준히 모색하면 결국엔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상황이 조금 출렁이면서 뭐 출렁이는 이유가 그 미국에서 대선 이전까지 뭐 추가 부양 협상 뭐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자 보면 오랜만에 좀 이런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뭐 이전에도 요런 어떤 뭐 5일의 뭐 하락세 요거는 뭡니까? 거의 뭐 6일의 하락세. 뭐 최근에 뭐 하락이 나올 때마다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뭐 이런 어떤 하락세. 다시 한번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수의 좀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평소에 좋은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좀 천천히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기회입니다. 박인세일이고요. 자, 그런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